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보. 아싸.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찾는다. 어딨지? 뭐야? 다 보이잖아. 이건 정녕 만화가 아닌 게 확실해. 무슨 설명이 이렇게 많냐? 너무 어렵다. 이럴 땐 설명은 건너뛰고. 안 돼. 꼼꼼하게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와, 어쩐 일이야, 펀디 네가? 이건 빌리 할아버지의 말씀. 빌리 할아버지? 응, 나한테 펀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 오늘은 자산 운용 보고서 보는 방법을 알려주신댔는데 같이 가볼래? 응. 가보자. 자, 펀디 친구들이로구나. 반갑다 얘들아. 꼭 슬램덩크의 안 감독님처럼 생기셨네요. 좀 날씬하긴 하지만. 누구?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늘 자산운용 보고서 보는 법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러자꾸나. 그런데 너희들도 펀디에 가입했니? 네. 그럼 자산운용 보고서도 받아봤겠네. 네. 근데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그냥 재활용 상자로 휙 던져버렸어요. 그래? 난 쉽고 재미있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고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미래에셋 우리 아이펀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제 공부를 하는 중이야. 찾아보니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꽤 많더라고. 우후! 너를 이 시대의 진정한 우동생으로 명하노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자산운용 보고서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했지? 펀드 이름이랑 종류, 수익률, 자산 현황, 투자 대상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넌 누구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우동생이라니까요. 펀디, 코미, 스톡이 너희들이 각각 성격이 다르듯이 펀드도 종류에 따라 성격이 다르단다. 펀드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펀드가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알 수 있지. 펀드 종류는 말이지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단다. 총 자산 중에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 그 외에는 혼합형이라고 하지. 너희들이 받은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친절하게 너희들이 가입한 펀드의 특징까지 설명해주고 있단다. 펀드의 자기소개서 같네요. 그렇지. 뭐? 지난번엔 성적표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곳이 바로 펀드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야. 보통 3개월 단위로 표시하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어서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다. 뭔데요? 펀디, 이번 시험 수학 점수가 몇 점이라고 했지? 하하, 제가요? 글쎄 90점이나 받았어요. 나날이 늘어가는 내 수학 실력. 난 95점인데 이번 시험 완전 쉬웠잖아. 난 물론 100점. 펀디군 시험 점수만 보면 지난번 시험보다 훨씬 높아져서 실력이 는 것 같지? 하지만 어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뭐 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런 것처럼 수익률도 비교할 대상, 비교 지수가 필요해요. 그걸 영어로 벤치마크라고 하지.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 알아요. 우리 펀드의 벤치마크는 코스피 수익률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냔 말이다. 그래, 코미 말이 맞다.
보통 우리나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코스피를 많이 사용하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증권 시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사용하고 말이야. 코스피? 그게 뭔데요? 코스피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이 거래되는 곳인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모두 종합해서 그 수치가 어느 시점과 비교해서 기업의 가치가 얼만큼 상승했는지 알아보는 기준이야. 1980년 1월 4일 당시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100으로 하는데, 만약 현재 코스피가 2000이라면 1980년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19배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지. 설명이 좀 어렵니? 아니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보면 너희 성적뿐만 아니라 반평균 성적이나 학년 평균 성적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 성적과 비교해서 봐야 너희들 점수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펀드 수익률이 너희들 각자 성적이라면 코스피 지수 같은 벤치마크가 반이나 학년의 평균 점수인 셈이지. 아하, 이젠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다 안 건가요? 무슨 말이야? 아직 자산 현황이나 투자 대상에 대해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 펀드가 돈을 벌고 있는지만 알면 되지. 그게 수익률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또 곰이 말이 맞다. 어른들은 펀드의 자산 규모나 기준 가격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본단다. 기준 가격은 실제 펀드를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데 수익률에 따라 매일매일 변한단다. 또 펀드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지. 만약 감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봐야겠지. 하지만 너희들이 모두 살펴보긴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펀드의 자산이 어디에 얼만큼 나눠져 있는지 알아보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구나. 보통은 주식이나 채권, 예금, 통화, 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나뉘어 있지. 이렇게 표로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 아, 그래서 어느 곳에 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펀드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한 거군요. 그래, 우리 펀딩은 대단한걸. 저도 알았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겠네요. 그렇지. 놀랬는걸. 다들 똑똑하구나. 뭘 이 정도로 코미만 똑똑한 건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살펴봐야 할 게 더 있는데 말이야. 펀드가 어떤 업종에 얼마나 투자하는지요? 그렇지.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 그 펀드가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주는 보고서를 모아보면 변화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받은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너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 그 기업들의 좋은 일이 많다면 주식 가치가 올라 펀드의 수익률도 높아지겠지. 너희들이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맞아. 일반적인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펀드 매니저도 표시되어 있지. 펀드 매니저가 자주 바뀐다면 좋지 않겠지? 만약 너희 담임 선생님이 자꾸 바뀐다면 어떻겠니? 또 펀드 매니저의 경력은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들 중 하나란다. 네, 이제 펀드에 대해서 또 펀드의 성적표이자 자기소개서인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설명이 최고예요. 짱 재밌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쑥스럽구만. 펀디 몇 번을 불러? 신부를 좀 엄마가 갖다 하니까. 어쩌지? 빨리 가봐. 화 많이 나셨나봐. 그냥 도망가자. 얘들아, 또 만나자.